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 심을 자리 마련을 위해 벌목을 합니다. 벌목. 근데 좀 많이 합니다. 홍천군 두촌면 일대에 들어서자 민둥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을을 둘러싼 모든 산이 흉측하게 벗겨진 상황. 잘려나간 나무들로 산은 정상부터 발치까지 벌겋게 토양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베어진 숲은 홍천군에서만 약 530헥타르. 여의도 크기 2배에 맞먹는 면적입니다. 2021년 1월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의 산림 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 심기. 산림청 정책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국내에는 더 이상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산림청이 강구한 방법은 재조림이었습니다. 30년이 넘은 나무들은 탄소 흡수율이 떨어지니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들을 심어 탄소 흡수율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선 경기도 면적에 육박하는 숲을 전부 벌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조림 계획에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산림청은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개벌, 즉 모두배기에 의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대폭 개선하고 속가배기나 골라배기, 즉 감벌이나 택벌 중심으로 목재 수확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나무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일대 숲을 모조리 베어내는 모두배기 벌목. 모두배기는 대량의 나무를 단시간에 수확하는 방법이지만 숲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을 높여 폐해가 큰 벌목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규모 모두배기 벌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마을 외곽으로 가보니 벌목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벌목 작업자에게서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막 굵은 나무만 이렇게 좀 벌목을 하시는 거예요? 두꺼운 거? 얇은 것도 많죠. 가느다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죠. 이거는 단벌이 아니고 개벌이라고 많이 하죠. 개벌. 싹 깎는 거. 여기서 하시는 작업은 그러면 개벌? 그렇죠. 싹 깎았잖아요. 이런 손가락 같은 것도 싹 깎았잖아요. 그럼 딱 봐도 얼마 안 돼 보이네요. 이거 한 뼘도 안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베어진 어린 나무들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모두배기를 하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좀 많나 봐요. 어마어마하죠. 단벌을 작업해야 된다 이렇게 그 업무를 들으신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맡은 일은 단벌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다 삭벌. 속가배기 벌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 방식이라는 건 다른 작업자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안 되지. 이런 경우에는 나무가 어째 큰 것들끼리는 나무가 넘어가면서 어린 나무를 그냥 때려버리면 다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 잘라야 돼요. 이거 원래가. 산림청은 산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베는 모두배기 벌목이 아닌 속가배기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산림청의 개선 방안 발표와는 달리 또다시 모든 나무가 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모두배기는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좀 재해나 경관 생태를 고려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 전부 다수화되기를 하는 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을 9월달에 마련을 했고 현재 이제 법제화 중으로 국회 관련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완성이 돼서 하위 법령이 완료돼서 시행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작진은 전문가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모두배기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30년 이상의 나무가 탄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논리가 세계적으로는 다른 그 반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냥 나무를 비웠다가 심으면 어린 나무가 탄소 흡수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산림청이 얘기하는 30년 이상의 수목이 탄소를 흡수를 적게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한 70년 정도 이후부터는 다시 수목의 탄소 흡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70년 이상 된 수목들을 확인을 할 수조차 없어요. 오래된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고 나서 마치 이것이 흡수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벌목은 30년, 40년 된 어린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벌목 후 새로 심기가 산림청이 말하는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토양탄소가 50에서 60% 이상을 나무 대비 그 정도의 탄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토양탄소의 대부분은 표토에 있습니다. 한 30cm 전후 이 정도의 탄소가 집중되어 있는데 전부 다 훼손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탄소가 고스란히 또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탄소 배출 사업이죠. 벌목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들로 인해 그동안 토양이 저장해온 많은 양의 탄소가 도로 배출된다는 반박인데요. 토양 훼손으로 인한 문제는 토양이 저장하고 있던 탄소 배출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밑으로 연결돼서 부드러운 흙들이 다 이렇게 균류들이 이렇게 있고 자라는 건데 이게 이 토양 전체가 다 연결돼 있어서 그게 이제 30cm냐 50cm냐에 따라서 그 더 건강한 숲이냐 원시림이냐까지 가지만 저렇게 눌러놓으면 금방 회복될 것 같지만 그게 회복이 70년 100년 돼도 회복이 안 된대요. 여기에 연결됐던 서식하던 종들이나 연결된 모든 생태 우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어린 나무 심겠다고 갔다가 또 파헤치고 또 줘가면서 그럼 그 숲이 회복될 리가 없죠. 토양 역시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새로 심은 나무가 그전에 자라던 나무들보다 훨씬 더 적게 탄소를 흡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있는 양분들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 심은 나무가 잘 자랄 것이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니한 생각이죠. 2019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입니다. 경제림보다 벌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자연 산림의 탄소 저장량이 42배나 많다는 겁니다. 토양 표층이나 상층부에 교란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인도도 확대를 하고 고성능 임업기계를 보급하는 등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벌목을 하고 다시 심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벌채를 하고 나서 신속하게 심고 잘 가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베어진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작진은 산에서 나무를 가득 싣고 내려오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량을 따라가 봤는데요. 차량이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목재 적재소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목재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작업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들어요? 어느 정도? 지금 저렇게 해갖고 한 10대 정도? 10대 정도?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 제재소로 가고 펄프 공장으로 가고 이런 구멍인가? 그런 거 만들고 켜가지고. 현재 벌목을 하는 나무들은 크기가 작고 얇다 보니 수명이 짧은 보드나 펄프 등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나무들 보면 뭐 지금 이 목재로서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 저렇게 저게 가지를 잘라놓은 게 아니라 굵은 나무도 있고 전혀 목재로서 가치가 없어요. 벌목을 해서 이런 나무들은 다 목재로 활용하고 조금 못 쓰는 건 펄프용으로, 어차피 펄프 뭐 종이 만들고 뭐 합판 만들고 이러는 쓰임들이 있으니까 쓴다고 치더라도 목재로서의 가치가 늘려면 단단하고 곧고 굵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활용 가치가 없는 나무가 되죠. 우리나라 목재 이용 실태를 보면 가구나 건축 용도로 쓰이는 제재용 나무는 전체의 12.7%에 불과합니다. 절반가량은 사용기간이 짧은 소모성 제품이죠. 목재를 오래 써야 탄소 저장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데 연구에 따르면 금방 쓰고 태워버리는 펄프의 경우 탄소 저장이 1년이지만 건축용 제재목은 무려 50년 이상이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 나무들을 자르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가치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기간 내에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을 저장했건 30년을 저장했건 서서히 흡수했던 거를 빠르게 배출하는 거죠. 산림 분야에서의 탄소 중립, 어떻게 해야 실현이 가능할까요? 미국 정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는 학술단체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는 2018년 온대림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산림이 아닌 지역을 조림해야 한다. 두 번째, 산불,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재조림해야 한다. 세 번째, 구규림의 벌목을 억제하고 사유림의 벌기령을 연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벌목을 하지 말고 숲을 유지하는 것이 탄소 흡수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산림청의 베고 심는 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지금 아마존에 나무를 베는 것을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박수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산림청의 의도대로 오래된 숲을 베고 다시 심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왜 세계적으로 그 문제를 전 세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후위기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그 벌목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시점까지는 인류가 앞으로 생존이라면 기존의 숲은 보호하고 훼손된 숲은 복원하고 인간이 가장 적은 그런 간섭을 하지 않아야 그래야 숲이 제대로 된 흡수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림 사업으로는 흡수원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전 세계적 과제 탄소 중립.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숲에 대한 산림 분야의 실질적인 대책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